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 동규입니다. 어, 직내 확인하겠습니다. 어, 환자는 58세 남자 환자였고, 전일 발생한 신코업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8년 전부터 빈혈로 혈액종양내과에서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한 달에 1회에서 2회 수혈을 받으면서 서포티브 케어를 하고 계셨는데요. 최근 2개월 동안은 수혈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직장 수지 검사에서 흑색병과 헤모글로빈 7.1이 확인되어서 응급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내시경 소견상 위체부 소만측과 전벽측에 0.2cm부터 0.8cm 가량의 다량의 다양한 크기의 둥근 발적부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접해서 촬영 시에는 가는 혈관 확장이 확인이 되었고 혈관 이형성증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환자 상체부 소만 측에 관찰되는 혈관 이형성증에서 우징되는 양상의 출혈이 관찰이 되어서 에피네프린 주사 및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로 지혈을 했던 환자였습니다. 진단은 엔지오 디스플라지아 환자였고 룰아웃 오슬로에버 린다우 디지즈로 잡았습니다. 환자는 입원을 해서 수혈을 진행한 후에 증상은 호전되었고 환자의 히스토리를 했을 때 철결핍성 빈혈 소견 및 빈번한 코피의 과거력이 있었고 또한 가족 또한 그러한 과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점막의 혈관 이형성증뿐만 아니라 내시경 진입 시에 구강 점막 및 혀에도 혈관 이상 이형성증이 동반되어 있어서 유전성 모세혈관 확장증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향후에 위 점막 혈관 이형성증에 대해서 예방적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뇌혈관 동정맥 기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인 이벨루에이션을 계획 중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 올라 올릴 당시가 거의 6개월 전이었는데 그동안 그 전에 환자는 예방적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을 한 차례 시행을 하였고 한 차례 시행을 하고 나서 수혈을 받는 횟수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간격은 조금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위장관에 다발성 혈관 이형성증이 있는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거나 피부 점막 확장증 그리고 뇌혈관이나 폐혈관에 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유전성 모세혈관 확장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선성 모세혈관 확장증은 매우 드문 상염색체 우선 유전 질환으로서 ENG 또는 ALK1 유전자의 변이가 주 원인입니다. 코피나 피부의 확장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뇌혈관이나 폐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위장관 이형성증, 혈관 이형성증에 의한 출혈이나 빈혈이 지속되는 경우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를 이용해서 지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증례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교수님 말씀 바랍니다. 예, 저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아마 제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히레터리 헤모로이직 탈란지 에타지아가 있으면 유전 검사를 해가지고 I형을 감별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 레코멘드 하고는 리버 쪽에 CT나 에바나를 꼭 찍고 체스트 CT에서도 안조 디스플라지아가 있는지 또 브레인 CT까지 찍는다고 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다 검사를 한번 다 하셨는지요? 일단은 체스트 CT상 체스트 시스템이나 텔레인지 액타지아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 브레인 이미지 자체는 환자에게 강력하게 레코멘드를 했지만 환자분 자체가 컴플라이언스가 아주 좋으신 분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이별레이션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는 쪽으로 리퍼를 레코멘드 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지오 디스플라지아는 멀리서 보면 붉은 점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혈관인데요. 다발성도 많고. 근데 위에만 있지 않고 소장, 대장, 식도, 혀, 입술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HHT, Hereditary Hemorrhagic Telangiectasia를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장기 이제 혈관 질환이 없는지 보는 게 좋은데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유전자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ENG하고
ACVRL1 예. 이라는 그 유전자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정규 검사가 가능해서 일단 두 개를 하고 안 되면은 스페셜 이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ALK1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간에 히레디토리 헤모라직 텔란지액타지아가 의심되면 표준 검사는 ENG, ACVRL1 이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은요. 이럴 때 APC 할 때 인젝션을 하고 하시는지 안 하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동규 교수님은 인젝션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김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병변이 좀 크면 인젝션을 좀 시행을 하고 하고요. 병변이 크지 않은 경우는 인젝션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네. 성재일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젝션을 꼭 하시는지 아니면 안 하고도 하시는지 이 케이스 같으면 인젝션 하고 하겠다, 안 하고 하겠다. 저는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다만 코아귤레이션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인젝션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안 하고요. 김광환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환자 같으면? 만약에 전정부에 있는 경우는 벽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아토피 점막 위쪽에 있어서 또 이런 경우는 모세혈관 자체가 좀 딥뮤코자 또는 서브뮤코자 일부 쪽에서 기원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 같은 경우는 좀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인젝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견들이 다양한데 좀 크고 특히 위체부 아트로픽 점막에 있는 경우는 좀 하고 좀 확실하게 태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정부나 이제 그런 데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동규 교수님은 우리 삼성 서울병원에서 펠로우 트레이닝 받고 지금 을지대 대전병원에서 주니어 스텝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펠로우 마치고 취직해서 첫 해 동안 가스트릭 ESD는 몇 케이스나 하셨습니까? 첫 해 했던 케이스는 47케이스 정도 했었습니다. 47케이스는 김광환 교수님 끄덕끄덕 하셨는데 상당한 성과 아닙니까? 첫 해? 첫째 47개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7케이스 하시면서 천공은 몇 개 발생하였습니까? 천공은 아직까지 좀 발생하지 않았고 출혈은 딜레이드 블리딩은 한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예, 딜레이드 블리딩이야 저희가 5에서 10%까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훌륭합니다. 요즘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엔도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규 교수님의 두 번째 증례를 오늘의 마지막 증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케이스는 위장관 출혈로 확인된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환자는 75세 남자였고 내원이 발생한 토혈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과거력상 1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 예정이었으며 최근 허리 통증으로 엔세이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토혈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는 응급 내시경을 진행을 하였고 상체부 후벽측에 원형의 2.5cm 가량의 궤양성 병변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정상 점막에 비해 병변 자체는 융기되어 있었고 경계부는 발적되어 있었으며 궤양의 가장자리에는 일레귤러한 쉐입이었습니다. 궤양의 저부에 응혈괴와 지저분한 삼출물이 덮여 있었고 0.2cm 가량의 노출혈관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금식 및 PPI를 이틀 투여를 한 후에 시행한 추정 내시경 상에서는 이전에 비해 궤양의 크기는 약간 줄어들었고 궤양제 노출혈관은 관찰이 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균질한 백태로 덮여 있었습니다. 병변이 주변 점막에 비해 융기가 되어 있어서 종괴의 형태로 관찰이 되고 궤양을 제외한 부분은 비교적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고 궤양의 가장자리가 발적이 되고 일레귤러한 양상으로 확인되어서 악성 종양 감별을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확인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입원 중 시행한 이밸루에이션 위에 퍼더 CT를 시행을 하였고 3cm 가량의 종괴 소견과 함께 페리가스트릭 림프 노드 인라지먼트 소견이 관찰이 되어서 토탈 가스트렉토미를 시행을 하였고 최종 병리 결과 스몰셀 타입의 유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 소견이 보였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 위의 신경 내분비 종양은 전체 위종량의 한 0.3에서 1.8%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신경 내분비 종양의 같은 경우에는 유사 분열수와 그리고 KI67 인덱스에 따라 NET G1부터 G3로 분류를 하지만 G3에서도 분화도에 따라 고분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와 저분화 뉴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분화 뉴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 대부분 2cm 이상의 단발성 종괴이고 림프절 인베이전을 보이고 있어 위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환자는 조직 검사에서 칼시노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 진단명을 위 신경 내분비 암 혹은 암종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옵저버에서도 종양으로 하지 마시고 암종, 암으로 일단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 증례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신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앞 사진으로 들어보. 예. 이 정례도 사진을 보면 SMT 라이크한 캐릭터가 있고 가운데 어스레이션이 있는데, 혹시 이동규 선생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결국 캄벨의 그 기스트, 그다음에 일반적인 SCT 라이크 칼시노마,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도 엔도크라인 칼시노마, 그 드물게는 림포마, 마이트 림포마의 SCT 타입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이 환자는 실제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조직 검사를 하셨는지요? 처음에 진단 당시에는 뉴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주변 정막이 상대적으로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융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림포마 또는 기스트도 의심을 했지만, 사실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궤양 자체가 딥 얼서레이션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얼서 자체가 딥하지는 않은 양상이라 사실 기스트보다는 사실 림포마를 조금 더 의심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모양으로 봐서는 림포마를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대부분의 엔도스코피스트가 주는 임프레션일 것 같고요. 유로엔도크라인 tumor면은 수술을 하고 림포마면 케모세라피를 하는 쪽이라 병리학자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증례였습니다.